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트럼프인데요. 제목이 트럼프 기세 탔다. 오랜만에 인물을 들고 오셨어요. 사실은 지난달이었었죠. 28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27일 날 두 인물 정책과 관련된 28일 토론을 앞두고 서로 어떠한 얘기들을 할 것인지 또 경합주, 뭐 또 여론조사 결과 원하는 어떠한 유권자들의 네. 그러한 설문조사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면서 두 후보들의 어떠한 그 견해, 공약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지난달 27일 날 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뭐 주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뭐 마치 게임 오버된 듯한 그러한 분위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집권 2기를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다면 물론 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뭐 당일 아침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이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트럼프 집권 2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이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대선 토론 전에도 이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트럼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난 8일 날이었죠.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공약집이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미국 자체 국내와 관련된 정책적인 것이 있겠고 또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이 있다라고 일단은 구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정책에 있어서의 세금 감면이라든가 관세 부과 그리고 에너지 산업 활성화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실 공화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보수 또 자유무역 뭐 이런 쪽이 전통적인 거예요. 네. 민주당이 이제 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든가 뭐 또 새로운 어떤 정책들 뭐 규제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라는 이 분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한 35%의 법인세를 21%까지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1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은 1기 때는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 당연히 다 힐러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좀 혼란이 있었고 정책을 펼치면서 법인세 인하를 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려고 했던 부분이 적게 내게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네.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일종의 주주환원 정책이 될 수, 더 그렇네요. 확대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뭐 그 돈을 뭐 세금 안 내니까 내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어떤 각 주마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뭐 소득세도 감면해 준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러한 우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결국은 이종 통화들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유로화 대비해서는 약한 흐름을 보이겠다. 그리고 우리 이 아시아 통화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원달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약세 기조를
펼치겠다. 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서로 대비되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바이든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 인플레 법안, 이 IRA와 관련돼서 한때는 뭐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한 흐름보다는 이제 뭐 축소하는 쪽으로 전개가 되는 이러한 강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고 또 사실은 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격적으로 뭐 웬만하면 다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도 상당히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민주당하고도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SOC 인프라라든가 이러한 원전 쪽이라든가 국방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이러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대외 정책이죠. 네, 결국은 맞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뭐 적이라고 간주하긴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미국 입장에서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니네들이 좀 규제도 해야 되고 니네들의 그동안 누렸던 그런 특혜를 좀 철폐할 거야. 뭐 이런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것이 이제 뭐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일종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또는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도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연준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충돌이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될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벌적 관세를 도입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그리고 글로벌 어떤 공급망이나 이런 데서 중국을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 같아서 우리한테는 간접적으로 수혜도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간접적인 어떠한 그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유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불법 이민과 관련돼서 뭐 펜스 설치하다가 이제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철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다시 또 펜스를 쌓는다. 그리고 또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들 한 130만 명 이상을 다 추방하겠다. 이 부분은 미국의 소비라든가 그리고 또 고용에 있어서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모두가 바라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쟁 종식을 하겠다. 내가 취임 전에도 바로 뭐 푸틴한테 전화하고 젤렌스키한테 전화하고 또 이스라엘도 너 더 이상 니네 우리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재건주들도 막 이제 또 순환 흐름이 연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짜로 정말 전쟁을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반대급부도 있죠. 바로 이제 나토에서 뭐 우리가 미국에서 탈퇴하겠다 미국은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최소한도 나토에서 니네 회원들도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해라. 그리고 더 이상의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의미한 지원은 안 해주거나 축소하겠다. 또 계속 뭐 우리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는 뭐 축소시키거나 방위비를 더 분담을 해라. 한국 잘 사는 나라 아니냐. 뭐 이런 대놓고 뭐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쪽에서 자국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지출.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성능이 우수한 우리 국산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물론 공약집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 지난 주말에 피습 사건 이후에
공식적으로 보좌진들에게 모든 원고라든가 연설과 관련된 부분을 전격적으로 다 전면 재수정해라.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더와 관련돼서는 18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이 담아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승자의 여유라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뭐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겠지만 뭔가 이제는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도 던지고,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공격적으로 뭐 폐기하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는 이런 어떠한 모습들도 앞으로 선거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후보자 수락 연설과 관련된 메시지에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그런 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기업 정책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겠죠. 수혜 업종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네. 그런 그 상승하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수혜 업종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중무역 규제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IT, AI 활성화 뭐 이런 쪽에 관련한 섹터들,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뭐 IT를 비롯해서 자동차, 또 조선 이런 쪽들, 뭐 바이오 쪽들도 당연히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든가 미국의 그런 SOC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 뭐 전선, 전력 설비, 변압기, 뭐 건설 기계, 이런 업종들도 일정하게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쪽 아니냐.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또 이런 방산 쪽도 여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종식이 됐을 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또 중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STO 관련된 이런 가상자산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이번에 또 부통령 지명한 사람도 젊은 분인데 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아주 친정책을 펼치는 그런 맞습니다. 인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순환 흐름이 나타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 다만 옥석 가리기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의 후퇴로 신재생이나 2차 전지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악재 쪽이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쪽들,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풍력, 네. 일단은 얘네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만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은 제가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같이 이렇게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전기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차피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긴 해요. 네. 지금의 이제 뭐 캐즘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테슬라가 그동안 주도했던 그런 어떠한 그 흐름에서 좀 테슬라도 좀 동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경제 자문력으로 안 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IRA 법안과 관련된 뭐 폐기 또는 축소, 이거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각 주의 어떤 위치들이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주요 주에서도 그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러한 네. 주를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공장 다 셧다운 시켜라, 뭐 더 이상 뭐 IRA 뭐 적용 안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다만 이런 어떠한 그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말끔하게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매수세가 못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하면서 일단 매도했다가 뭐 다른 뭐 트럼프 뭐
수혜주 쪽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옮겨 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순간적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11월 5일 날 대선이긴 합니다만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의 움직임이지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다. 네. 또 피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 7월 18일 날 트럼프의 연설문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2분기가 최악이고 3분기 아니면 4분기부터는 다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쪽을 좀 보시면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2차 전지 쪽들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지금같이 어떤 매도가 매도를 부는 상황 속에서 추격 매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자제해달라. 다만 태양광 풍력 쪽은 조금 논외로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가 100불 이상 넘어가는 시점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대체제로서의 기능. 근데 일기 때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유가가 막 뭐 80불, 90불 막 넘어가면은 트럼프가 좀 약간 짜증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뭐 트위터도 해가면서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쪽은 좀 별개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탈원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을 원전이라는 쪽이 어떤 면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네. 이제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관련 국내 피해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관련주에서는 추격 매수나 매도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실적 시즌까지 맞았으니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혜주로 짚어주셨던 이 원전주의 경우에는 오늘 사실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어저께 특별히 또 원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혹시 원전주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성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밀릴 때 분할 매수해보자. 맞나요? 빙고.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크께서 아주 열심히 잘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의 이후에 어쨌든 디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전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난주부터 정확히 월요일부터였습니다.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부터 네. 그렇다면 영업일수로도 5, 6일 이상 지속이 됐던 이런 흐름들이고 또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에 따른 부담감도 있는 거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야 또 전선이야 또 재건이야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돌아다니는 자금들도 많단 말이죠. 네. 동반해서 다 움직이진 힘든 모습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일부는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뭐 오전이 급락이 연출되거나 아니면은 또 오후에 일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한전기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한전기술 여러분들 잠깐 모양을 좀 보시겠는데요.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 주면서 장중에 6% 넘는 7만 5천 원까지도 밀렸다가요.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7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면 오늘 최소한도 7만 5천 원, 6천 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됐었다. 오늘 같은 날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아침부터 뭐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을 원전주들은 접근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 체코원전 디데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들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특히나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종목마다 한 5개 정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우리가 같이 공략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계속 워낙 많이 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면서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요. 이격 조정 과정을 지금 잘 보이면서 다시 또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실적 단어들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상용 SMR과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다시 또 이제 추세 전환됐는데 지금 이격이 이렇게 이제 110 가까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오히려 쫓아가지 마시고 17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숨고르기가 이루어질 때 그때 상승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생물법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쪽 중에서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장대 양봉들이 연출됐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같이 공략해 드리는 그러한 종목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럴 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단기적으로 뭐 시총 뭐 1, 2천억, 2, 3천억에 관련된 기자재 쪽이라든가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장주 역할은 이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방산 쪽에서는 뭐 같이 현대로템도 우리가 공략하고 있습니다만은 LIG 넥스온 같은 종목도 이제 직전 고점을 새로 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기다렸다가 지금 당장 116 이상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110 이하로 내려오는 그러한 시점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